네, 우리 6과목 건설안전 6차시 수업, 7차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비계 거푸집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자, 비계하면 우리 삼겹살 비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비계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가시설물, 우리가 건설 현장에서 발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고요. 자, 요 비계도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자, 비계 기준 요건 볼게요. 자, 재료로 변형부식, 항상 요 말이 나와요.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객관식으로 항상 보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강간비계 재료로 산업표준규정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라. 그 강도 얘기하는 거예요. 튼튼해야 된다. 강도. 자, 비계의 요건은 안전해야 되고요. 작업할 때 불편하면 안 되죠. 작업을 위해 사용하겠지만 이제 작업성이 있어야 되고, 자, 비싸면 되겠어요. 자, 싸고 튼튼해야 된다. 경제성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비계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제 달비계 해서 달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달비계예요. 자, 곤돌라 달비계 제외해서 요 놈은 제외하고요. 자, 우리가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자, 거의 대부분 우리 달아서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자,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강선 했을 때 안전계수가 10이다. 자, 요거 이제 시험 문제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달기 와이어로프랑 달기 강선, 쇠줄, 혹은 이제 와이어로프가 여러 가지 심선으로 꼬아져 있잖아요. 자, 그놈이 이제 10이고요. 자, 체인은 이제 이렇게 체인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데, 체인 및 훅. 자, 달기 훅이죠. 이렇게 고리 같은 경우에는 5 이상이어야 된다. 자, 그리고 달기 강대, 쇠파이프, 그리고 하부 상부 지점의 안전계수에서, 자, 우리가 강재라는 것은 쇠 재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쇠. 쉽게 설명할게요. 쇠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돼야 된다. 자, 안전율이 높을수록 좋은 거죠. 낮을수록 안 좋은 거고요. 자, 목재의 경우에는 오히려 나무기 때문에 더 이제 강재보다 2배 이상이다. 자, 목재의 경우. 자, 강재는 2.5, 그리고 목재는 5 이상 되어야 된다. 자, 안전계수는 우리가 다른 말로 안전율이라고도 해요. 안전율. 자, 허용하중분해. 절단 강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1이고 높을수록 이제 튼튼한 것이다. 자, 그러면 달기 와이어로프 강선은 10이고 체인 후 5, 그리고 나머지 강제 2.5, 목재 5 이렇게 좀 구분을 해 주시고요. 자, 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 한번 볼게요. 자, 요 달비계의 사용금지 와이어로프 기준이에요. 자, 우리 현장에서 와이어로프 내렸다. 우리 승강기 도르래도 마찬가지죠. 와이어로프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와이어로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음매가 있는 것은 뭐예요? 자, 와이어로프가 끊어졌다고 그거를 어떻게든 잘 찔겨서 묶이지도 않아요. 근데 강제로 묶거나 후크로 이제 조여서 그렇게 이제 재활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시험 문제 항상 200%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에 끊어진 소선의 수. 자, 10% 이상. 끊어진 소선수가 가닥이 끊어진 게 총 이제 10% 이상이면 사용하면 안 된다.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끊어진 소선의 수 10% 이상. 자, 이거 가로놓기로도 나오고요. 실기에서, 필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름 자체로 따졌을 때 퍼센테이지로 7% 초과해서 감소한 것. 지름 감소 자체가, 자, 백분율로 7% 이상 초과하는 거, 7% 초과해서 감소했을 때 폐기 처분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요거, 자,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와이어로프에서요. 자, 그래서 와이어로프를 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사용금지 달기 체인을 봤는데, 달기 체인은 조금 이제, 와이어로프보다는 조금 이제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한번 볼게요. 자, 달기의 길이가요, 체인의 길이가 제조된 때 신품이죠, 신품. 신품일 때보다 길이가 5%를 초과한 거. 자,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엿가락처럼 원래 지름이 요만큼인데
자, 이렇게 생긴 애를 우리가 잡아당겨서 힘에 의해서 늘어지면은 단면적은 줄어들고 길이는 길어지잖아요. 결국은 어때요? 끊어지죠. 자, 요거 체인에서는 자, 단면 지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단면의 지름 자체가, 뒷값 자체가 제조된 때보다 자, 10%를 초과해서 감소한 거. 자, 굳이 이제 그 체인을 구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와이어 로프. 자,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심하게 손상 변형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달기 로프, 달아서 쓰는 로프라든지 체인이라든지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 보등에 또 다른 끝을 내민 보, 앵커 볼트 등에 각각 풀리지 않은 설치할 것. 튼튼하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것들은 아니고요. 자, 작업발판 나오는데 작업발판 폭은 40cm로 한다. 자, 그리고 틈새가 없도록 해라. 자, 이렇게 봐주시고요. 자, 작업 의자형 달피개라 해서 우리가 앉아서 그 시소처럼 이제 하는 거죠.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한다. 자, 각각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여기 앉아서 작업하니까 이제 하나, 둘, 셋, 네 개 모서리에 자, 로프를 매달아서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끈을 매다는 섬유 로프. 자, 섬유 로프는 철제 구조물 등. 자, 우리가 옥상에서 그 외벽 작업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아까 전에 예시로 이렇게 로프를 묶었는데 요 하나로 어디 한 군데만 이제 묶게 되면은 누가 불미스러운 일이라든지 혹시 그 끊어질 수가 있으면 떨어지기 때문에 자, 한 군데 더 연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달대비계를 조립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달비계 위에서 또 이제 그 여기 앉아서 작업을 하는데 또 무언가 구조물을 놓고 또 올라가지 말란 얘기예요. 자, 그 밖에 걸침 비계. 자, 비계간에는 설치, 이제 걸침 비계는 말 그대로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 이렇게 걸쳐놓고 사용하는 비계다. 별건 아니에요. 자, 구조물로부터 이탈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갑자기 이제 쑥 빠져가지고 이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런 비계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말비계, 이동식 비계입니다. 자, 왜 말비계냐면요. 1위가 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이게 말비계였어 하시는 게, 우리 도배 작업이라든지 할 때, 살짝 이제 올라가서 작업할 때 이제 펼치는 그런 이제 그 받침대 있잖아요. 그게 말비계다. 이렇게 펼쳤을 때 이렇게 되죠. 그죠? 안전고리 철컥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작업하는 게 말비계다. 자, 말비계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사항이에요. 자, 지주부재 하단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을 한다. 지주부재는 이 발판 자체를 지지하는 요 놈들. 하단에는 여기 그 각각 다리마다 미끄러지지 않는 이제 장치를 하고 근로자가 양 끝에서 올라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걸. 무슨 소리냐면 자, 얘를 펼쳤을 때 이렇게 작업대가 되는데 이런 데 서서 하면은 뒤집히죠. 그죠? 센터에서 일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건 아니고요. 자,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75도 이하로 해라. 이거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자, 이 사이 간격을 75도 이하로 하란 얘기예요. 더 벌어지다가 하중 위에서 말이 찰푸덕하고 넘어진다 생각을 해보세요. 75도 기억해 주세요. 자, 똑같아요. 자, 이 높이가 2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해라. 자, 40cm. 자, 이동식 비계는 이제 자유롭게 이제 바퀴를 달아서 어디든 이제 끌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퀴에는 뜻밖의 이동 전도 방지기 위해서 브레이크 세기. 자, 그리고 여기 아웃 트리거가 나오는데요. 다른 건 아니고 쉽게 여러분들 그 자전거의 그 보조바퀴, 세발 자전거 생각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동식 비계가 있고 여기 바퀴가 달려서 이제 다니는데 얘네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따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고정장치가 있어서 넘어지는 거 방지하는 게 아웃 트리거다. 자, 승강용 사다리는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게 뭐냐면 높으니까 여기 사다리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2층 침대 올라갈 때 사다리 타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이제
작업면 여기 위로 상부로 올라갈 때 사다리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최상부에는요,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돼요. 여기 지금 이제 올라가면은 다 고소 작업하는데 다 비어있고 넘어지면 추락하죠. 자, 여기에 이제 안전난간 이렇게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배운 대로. 작업 발판은 항상 수평을 유지하고 안전난간을 딛고 작업하거나 받침대, 다리를 이용해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러니까 꼭 이제 이동식 비계에서 작업할 때 또 안 닿아서 여기 비계 기둥을 밟고 또 올라가서 막 작업하려 하는 경우 있어요.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그죠? 자, 작업 발판의 적재 하중은 250kg다. 250kg. 자, 시스템 비계라 그래서 똑같은 비계인데 어디 좀 이제 조립돼서 그 세트처럼 오는 애들을 시스템 비계라 해요. 뭐 똑같아요. 그 구조 자체는. 그래서 수직재, 수평재, 가세재. 자, 수직, 수평, 가세재. 자, 이렇게 해서 연결한 구조가 된다. 이게 한 세트다. 그래서 시스템적이다. 해서 시스템 비계다. 자, 연결부의 겹침 길이는 전체 길이의 3분의 2 이상 되도록 해라. 자, 받침 길이 이렇게 포개고 이제 연결 얘 하나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연결 쓸 때 그 겹침 길이를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해라. 그럼 튼튼하겠죠. 자,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한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뭐 경사 가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상식적인 얘기예요. 자,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해라. 제조사 기준에 따라라. 자, 그래서 시스템 비계 이제 세트라고요. 큰 이제 종합적인 이제 비계다. 여러 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로봇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항상 수평 수직을 유지해라. 그런 내용들 담고 있어요. 자,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면은 어때요? 그 레벨 맞춰줘야 돼요. 수평. 땅 다지고. 그래서 받침철물 쐐기 등을 사용해서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하라. 자, 가공절로. 자, 그래서 계속 이제 별건 아니지만, 가공절로 하면은 뭔지 모르잖아요. 건설 안전부터 먼저 하셨으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기 안전 배웠잖아요. 그죠? 저 전봇대 전선이란 말이에요. 자, 근접하여 설치하는 경우 이설하거나 절연형 방호도 그 커버를 씌워준다든지 그런 이제 환기 작업을 해라. 자,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 위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해라. 자, 바로 위층에서 비계 설치하다가 떨어뜨리면 어때요? 바로 이제 사고 나죠. 상식적인 얘기고요. 최대 적재하 중 적재해서는 안 된다. 자, 우리 통나무 비계가 나오는데 사실 이제 그 비계도 통나무로 했던 시절이 있어요. 지금은 안 써요. 왜냐하면 시대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강제가 귀할 때는 나무 갖다가도 이제 건물을 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맞는 부분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비계 기둥 간격은 2.5m, 첫 번째 띠장, 그리고 3m 이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통나무 비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참고로만 봐주시고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튼튼해야 되고 보강하고 그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장선과 이제 띠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런 규정들이 있다. 자, 그래서 통나무는 조금 후순위로 밀어놓고 자, 그러고 이제 와도 된다. 자, 그리고 외줄비계, 쌍줄비계는 뭐 통나무 하나 혹은 두 개로 묶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간격은 5.5m, 수평 방향에서는 7.5m로 묶어라.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잠시 뒤에 표로 나옵니다. 그걸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통나무는 어디에 써요? 지상 높이 4층 이하예요, 4층 이하. 자, 나무로 얼마나 10층, 20층 어떻게 버티겠어요? 자, 10m 이하라는 게 우리가 층고 기준으로 해서, 그죠? 3m 기준으로 해서 4층. 그래서 3, 4, 10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강간비계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비계고요. 자, 미끄러지거나 침하하는 것을 방지한다. 땅이 꺼지면 안 되겠죠. 하중에 의해서. 자, 교차부, 크로스되는 부분, 연결 부분은 부속 철물 사용해서 단단히 묶어라. 자, 교차 가세로 보강해라. 이렇게 해놓고 교차로 크로스 해주라. 튼튼하게. 자, 외줄, 쌍줄 비계, 한 줄, 두 줄 비계에 대해서는 자, 우리 단관 비계일 경우에는 수직으로 5m, 수평 방향으로 6m. 틀 비계는 6, 8로 간격을 조정해줘라. 자, 이런 것들 우리 비계에서 외울 것들이 이 간격이에요.
자, 뒤쪽에 이제 표로 나오니까요. 그걸로 보시는 게 좀 더 편해요. 자, 견고한 것으로 할 것. 자, 인장재, 늘리는 재료, 그리고 압축해서 힘을 받는 재료로 구성된 경우에는 자, 간격을 1m 이내로 해라. 자, 공통적으로 전선에 가까이 할 경우에는 똑같은 동일해요. 선로 이설하거나 방어구를 설치를 해라. 적절하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강간비계 조립 간격 있죠? 요 조립 간격. 자, 요것만 기억해 주세요. 5568이에요. 5568. 자, 단간비계, 틀비계에서 5568 기억해 주십시오. 단간비계, 틀비계. 자, 요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강강비계 안에서 단건과 틀비계 이렇게 구분해서 수평 수직 방향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구조 및 강도 식별에서 비계 기둥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m, 장선 방향에서는 1.5m. 자, 이제 비계 기둥 간격이요. 자, 우리가 요 간격이 자, 비계 기둥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요. 자, 우리가 자, 이 기둥과 1번 기둥과 2번 기둥 사이에 요 길이가 1.85m 이하여야 된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벽 쪽으로 있죠? 2번. 해서 얘는 1.5 장선이다. 자, 그래서 띠장과 장선 이렇게 딱 구분하시면 그냥 끝이에요. 자, 그래서 띠장 간격은 2m 이하로 할 것. 자, 요거 잘 보세요. 비계 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m 되는 지점. 우리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랑도 비슷하죠. 31m 지점 밑부분의 비계 기둥은 두 개의 간관으로 묶어 세워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높아질수록 밑에 하중 받는 게 많으니까 휘어질 수 있잖아요. 엿가락처럼. 그래서 겹쳐서 세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간격은 400km 이상 추가하지 않을 것. 자, 지금 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관 틀비계도 보실게요. 68이었죠. 아까 전에 벽이음 해라. 벽이음이라는 건 벽 쪽으로 이렇게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연결할 것. 자, 그리고 요거가 중요해요. 강관 틀비계에서. 띠장 40, 10. 요거 이렇게 이제 포메이션처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관관틀비계에서는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m 이하이고, 지금 요 문구만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4m 띠장 방향이면은 이제 가로 길이잖아요. 그리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m 이내마다의 띠장을 설치해줘야 된다. 이렇게 띠장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둥에는, 자, 가장 기본적인 말뚝 밑에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라. 자, 고조차, 우리 공사 현장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튼튼하게 해줘라. 그 얘기예요. 수직 수평을 유지하도록 해라. 자, 높이가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 틀 간의 간격을 촘촘하게 1.8m 이하로 해라. 자, 그 얘기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벽이음 설치 간격해서 아까 전에 그 통나무부터 해서 수직 수평 방향 정리하는 게 이거예요. 5, 6, 8. 자, 통나무는 자, 소수점이에요. 5.5, 7.5. 자, 그리고 외줄비계는 3.6, 3.6, 3.6, 3.6. 요건 이제 똑같으니까요. 자, 요 벽이음 설치 간격 요거 좀 잘 살펴봐 주세요. 5, 6, 8, 5, 5, 7, 5. 자, 이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 벽이음 간격으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이런 공통적으로 비계 안전조치사항으로는요, 자, 요 세 가지 있죠. 항상 시험 문제 그 비계 점검사항이라든지 그런 이제 보기로 항상 나오는 애들.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부착 또는 걸림 상태 확인해야 된다. 자,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걸림 상태, 풀림 상태, 그리고 손상 또는 부식 상태 확인해라. 자, 요 세 가지는 단골이에요. 항상 나와요. 자, 문제 보시면 자, 우리 그 발판, 비계 발판, 그 점검사항에서 다 항상 나오는 애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추가로 손잡이의 탈락 여부까지. 자, 이렇게 보시고요. 비계 기둥은 이렇게 그 보강제를 이용해서 접속부를 이용해서 이제 맞대기 이음도 하고요. 겹쳐서도 이렇게 이어요.
그 나무젓가락 이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무젓가락 사이사이에 그 고무 이제 끼울 수 있는 부분에 고무링을 끼워서 그렇게 바로 맞댈 수도 있고 겹칠 수도 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비계로부터 이제 작업할 때 추락 방지 대책으로는 발판 설치하고 방망이라든지 안전대 혹은 추락하더라도 우리가 안전블럭이라든지 그죠? 그런 것들로 우리가 그 추락 방지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설 구조물의 조건으로 비계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높이가 31m 이상일 때 이제 브라켓 비계. 자, 그리고 거푸집 혹은 이제 그 동바리. 거푸집은 우리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모양 잡아줄 때 쓰는 거잖아요. 자, 동바리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 그 기둥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우리가 기둥을 세워놓고 비계를 설치를 하죠. 자, 그래서 가설 구조물의 조건에서 보고 있지만 이제 일체형 거푸집에서 각각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 동바리가 해당이 된다. 자, 터널 지보공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2m 이상이다. 자, 흙막이 지보공이다. 지보공 같은 경우에 터널 굴착하면서 아치 형태로 계속 이제 그 지지하는 거 아시죠? 자,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 일체화해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들을 이야기한다. 뭐 SWC 해서 뭐 워크 플랫폼 이런 식으로 해서 세트로 이제 나오는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직접 이제 제조하는 것들이 있다. 뭐 그리고 동력을 사용해서 이제 움직이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조금씩 이제 밀어가면서 하는 것들이 있다. 그런 이제 종류들이 있다는 거 설명만 보시고요. 다 이런 것들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영어 약자라든지 그런 것들은 외우실 필요는 없다. 자, 그래서 가설 구조물이라는 것은 임시잖아요. 어쨌든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자, 부실형 구조로 되기가 쉽고요. 또 한 번 쓰고 또 재활용하다 보면은 강도 한번 이제 우리 음료수 캔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뭐 이제 내용물도 차 있고 단단한데 우리가 마시다가 살짝 이제 그 힘을 줘서 이제 외력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되면 다시 필 수가 없잖아요. 피더라도 약해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부재결함이 많다. 자, 그래서 구조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확고하지 않아서 정밀도도 낮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동차도요, 그 수십만 개의 부품이 조립된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기술이에요, 그게 사실은. 자, 볼트 너트 하나 끼더라도 이렇게 구멍이 안 맞아서 헐거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조립 공차가 중요한데, 자, 사실은 이런 구조물에는 그런 이제 공차, 뭐 물론 개념은 있지만, 좀 이제 사용하다가 뭐 찌그러지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보다 많다. 정밀도도 낮다. 자, 부실한 재료가 되기 쉽다. 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우리 그 부재들, 비계 종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문제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단광비계, 틀비계, 강광비계, 뭐 통나무비계, 뭐 여러 가지 비계들이 나오지만 처음에는 인사만 해주시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되 그런 치수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유형을 묻는지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